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10번까지 풀었어요. 몇 번까지 풀었어요? 네, 그래서 11번부터 풀 겁니다. 그래서 거기 11번 보시면 11번 보시면은요. 상품 4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뭘로 받았죠? 네, 받으면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현금 얼마 들어왔다? 40만원. 현금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모파졌고요. 매출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상품 매출. 40만원어치 팔았죠? 우리가 팔면 뭐 벌죠? 돈 벌어요. 그래서 수익 증가. 그 다음에 보시면 1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용 응접 세트. 영업용 응접 세트 18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언제 주기로 하셨어요? 월말에 문제를 해보면 응접 세트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찻잔하고 주전. 그래서 우리가 응접이라는 게 뭐 별거 없습니다.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처한테 뭐하고 뭐 주는 거예요. 찻잔하고 주전자하고 이렇게 차 같은 거 된 거. 다음에 그래서 이거 우리 찻잔하고 주전자 일반적으로 몇 년이잖아요. 이거는 회사마다 처리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어쨌든 비품을 얼마치 사셨어요? 18만원어치 샀습니다. 저는 비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에 그 다음에 대변에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대변에 돈 안 줬어요. 예, 안 준 거 뭐라 그러냐면 미지급금이라 그래요. 왜 외상매입금 쓰시면 안 돼요? 비품은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안 파는 거죠. 그래서 안 파는 거에다가는 계정 과목으로 외상매입금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13번. 11번 참고해서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13번 보시면 상품을 뭐 했죠? 매출했죠. 근데 뭘로 매출했어요? 외상으로 했대요. 뭘로 했대요? 외상.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돈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뭐요? 매출금 얼마요? 60만원. 60만원은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뭐 팔았죠? 상품 팔았죠. 무슨 매출이요? 상품 매출 60만원. 돈 벌었으니까 수익 증가. 그리고 분계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틀 됐어요. 예,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해보는 게 중요해요. 초반에는 가장. 그 다음에 14번 외상 매입금을 뭘로 받으셨대요? 예, 현금. 받으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차변에 뭐 들어왔다? 현금 들어왔다. 현금을 준 거죠. 죄송합니다. 현금 줬으니까 대변에 뭐요? 현금. 얼마 줬어요? 40만. 자산의 감소. 뭐 갚았죠? 네, 돈 갚았어요. 맞죠? 네, 돈 갚았으니까 근데 그 돈이 외상이었어요. 그래서 뭐요? 외상 매입금 40만.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5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수표 발행. 무슨 발행이요? 수표 발행. 저 수표 발행하면 대변의 대금 25만원. 그러면 통장이 줄어드니까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왜 돈 줬죠? 왜 수표 발행했죠? 외상 뭐가 있었어요? 매입금이 있었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얼마 갚았다? 25만원을 갚은 겁니다. 그래서 25만원 돈 갚았으니까 부채 뭐요? 감소. 그 다음에 16번 한번 풀어보세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처분이면 산 거예요? 판 거예요? 네, 판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비통 35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년에 돈 받았죠? 뭘로 받았죠? 네, 현금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35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다음 또 보시면요 17번 사용 중이던 비품을 15만원에 뭐 하셨어요? 처분하셨어요. 그러면 대변의 비품 15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상 매출금이 맞을까요? 미수금이 맞을까요? 예, 이거는 미수금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비품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품은 판매할 거예요? 쓸 거예요? 비품은 쓸 거예요. 뭐 할 거라고요? 쓸 거. 그래서 쓸 거기 때문에 뭘로 처리하면 안 된다? 외상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수금 자산의 증가. 와, 생일 선물을 한번 사봐야겠어. 그 다음에 18번 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약속어음.
무슨 어음이요? 약속어음. 그래서 약속어음은 말뜻 그대로 약속하는 겁니다. 예, 무슨 약속하는 거냐면 이 이 돈을 이 날짜에 주겠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품을 매입하셨대요. 뭐 하셨대요? 매입. 그러면 차변에 상품 5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 줬죠? 2만원. 그러면 현금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래서 대변에 잠시만요. 자산 감소고 나머지는 어음 줬대요. 뭘로 줬대요? 어음. 그래서 우리 주는 어음을 뭐라 그래요? 지급어음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지급어음. 그러면 받는 어음은 뭐라 그래요? 받을 어음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받을 어음. 그래서 주느냐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19번 보시면 단기 대여금 10만원과 이자 만원을 15,000원을 뭘로 받았죠? 네,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으면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현금 11만 5천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을 왜 받았느냐 봤더니 빌려준 돈 얼마에 있었죠? 10만원 있었어요. 무슨 대여금? 단기 대여금 10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이자 얼마 받았죠? 15,000원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15,000원. 요거 이제 앞으로 자주 보실 건데 받는 이자를 뭐라 그러냐면 이자 수익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이자 수익. 주는 이자는요? 이자 비용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이자 비용.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번. 20번은 19번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빌려주는 건 대여금, 빌려오는 거는요 차입금. 그래서 단기 차입금 10만원과 이자 3만원을 뭐 발행해서 줬어요? 수표 발행. 뭐 발행이요? 수표 발행. 우리 수표 발행하기 위한 걸 뭐라 그러냐면 당좌예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당좌예금. 그래서 결론은 대변의 당좌예금 13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통장에서 돈이 왜 나갔나 봤더니 차변에 단기 차입금 돈 빌린 거 얼마 있었어요? 10만원. 그래서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이자 얼마 줬죠? 3만원 줬죠. 우리 주는 이자를 뭐라 그러냐면 이자 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3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21번 한번 또 풀어보세요. 상품 얼마요? 40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은 수표 발행해서 얼마 줬죠? 30만원.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예금 3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10만원은 외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 10만.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2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영업용 컴퓨터. 무슨 용이요? 영업용.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업용이면은 비품이에요. 뭐라고요? 비품. 판매용이면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용이냐도 중요합니다. 문제 푸실 때. 그래서 결론은 차변의 비품 200, 자산의 증가. 왜냐면 구입했으면 늘어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 현금으로 얼마 드렸대요? 120. 네, 120. 그래서 현금 120. 자산에 뭐요? 감소. 그 다음에 대변에 월말에 주기로 했죠. 그러면 안 준 겁니다. 뭐 한 거라고요? 안 준 거예요. 안 줬으니까 미지 극금. 왜 외상 쓰시면 안 돼요? 외상은 뭐 할 때만?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 때만. 그래서 외상 매입금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외상 매입금은 뭐하고 관련이 있을 때만 쓰라고요? 판매. 그 다음에 보시면 23번 23번 보시면은 상품 5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하다가 아니고 약속어음으로 받다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어음 받았으니까 무슨 어음이라 그래요? 네, 받으러음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받으러음. 그래서 어음을 얼마치 받았냐면은 50만. 그래서 돈 벌었으니까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뭐 팔았죠? 네, 상품 팔았죠. 그러면 무슨 매출? 상품 팔면? 네, 상품 매출이에요. 그래서 상품 매출. 얼마요? 50만. 수익의 증가. 왜냐면 상품을 팔아야 뭐 벌죠? 돈 벌죠. 그 다음에 24번. 그리고 분계는요, 차변 먼저 해야 된다, 대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아는 거 먼저 하시면 돼요. 뭐 먼저 하시라고요? 아는 거 먼저. 그래서 현금으로 4만원 받았대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죠? 네, 수수료죠. 그래서 받는 수수료를 수수료 수익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수수료 수익. 그래서 얼마 받았어요? 4만원. 돈 번 거를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 25번 한번 해보세요. 또 시간 좀 드릴 테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25번 보시면 매출했대요. 뭐 했대요? 매출. 그래서 매출했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얼마요? 70만 원. 돈 벌었으니까 수익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대금 중 40만 원은 뭘로 받으셨대요? 네, 현금 받았대요. 그래서 현금 얼마요? 40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셨죠? 외상으로 볼게요. 뭘로 볼게요? 외상. 그래서 외상으로 했으니까 뭐예요? 외상 매출금. 얼마죠? 네, 30만 원. 그래서 30만 원. 요것도 자산의 뭐요? 증가. 그래서 항상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변이 70이면 대변도 얼마여야 돼요? 70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이 꼭 맞아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번. 26번은 상품을 뭐 하셨죠? 네, 매입하셨죠. 뭐 했어요? 매입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차변의 상품 얼마요? 네, 30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그 중에서 20만 원은 뭘로 드렸대요? 네, 어음으로 줬대요. 뭘로 줬대요? 어음. 네, 그래서 주는 어음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이에요.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그래서 지급어음 20.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하셨대요? 외상으로 하셨대요. 뭐 하셨대요? 외상. 네, 그래서 외상으로 했으니까 뭐예요? 네, 외상 매입금 10만 원. 부채의 증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27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무슨 용품이요? 네, 사무용품.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가로에 보시면 자산으로 처리할 거. 뭘로 처리하라고요? 자산. 예,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용품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쓰는 거예요. 예, 몇 년 이내에 쓴다고요? 1년 이내. 그래서 우리 1년 이내로 쓰는 걸 소모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소모품. 근데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뭘로 처리하래요? 자산. 예, 그래서 요거는 소모품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비용으로 처리하시오라고 나오면 그때는 소모품 B예요. 뭐라고요? 소모품 B. 네, 그거 차이점 잘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변의 소모품 4만원.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현찰로 얼마 드렸죠? 3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에 나머지 만원은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어요. 며칠 후요?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안 준 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맞을까요? 미지급금이 맞을까요? 네, 미지급금이 맞아요. 왜냐면 소모품은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에서는 파냐 안 파냐가 엄청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원 부채의 뭐요? 증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프로그램에다가 등록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계 문제가 나오면
붕괴 적고 그대로 프로그램에다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 2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즉시. 언제요? 즉시. 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요 문제. 그래서 정답 먼저 쓰고 나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돼요. 차변의 당좌예금 50,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대변의 외상 매출금 50, 자산의 감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이 안 들어가요. 뭐가 안 들어간다고요? 현금. 지금부터 왜 현금이 안 들어가는지 설명을 별도로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 별거 없어요. 현금이 필요가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붕괴는 이렇게 되세요. 원래 붕괴는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현금 50,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50. 그 다음에 이 돈을 들고 어디로 갔죠? 은행으로 갔죠. 그래서 차변의 당좌예금 50, 대변의 현금 50. 원래는 이 붕괴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바로 했잖아요. 즉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현금 50만원 늘어나고 현금 얼마 줄었죠? 50만원 줄어들었죠. 맞죠? 그러면 50만원 늘어나고 50만원 줄어든 건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결과값이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서 결과값이 똑같으니까 하자 하지 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답은 현금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29번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은 30번까지 풀 겁니다. 거기 보시면 상품 45만원을 매출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얼마 팔았어요? 45만원.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보시면 현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30만원 받았는데 그 중에 30만원은 뭐 했죠? 예금했죠. 그래서 당좌예금 얼마요? 3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나머지 15만원만 뭐 한 거예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얼마요? 15만원. 그래서 원래는 45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얼마를 받은 거라고요? 45만원을 원래는 현금으로 받은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0만원은 통장에 넣어놨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얼마만 남은 거죠? 15만원만 남은 거예요. 얼마만 남은 거예요? 15만원.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0번. 3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에 현금으로 뭐 했다? 받았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받으면 돈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나간다 그랬어요? 들어와요. 뭐 한다고요?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얼마 들어왔냐면 1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돈이 왜 들어왔나 봤더니 어음 때문에 들어왔대요. 뭐 때문에 들어왔대요? 어음. 그래서 우리 받는 어음을 받을 어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 들어왔다고요? 10만원. 자산의 감소. 그리고 붕괴는 딴 거 없어요. 많이 해보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세요.